그래서 여러분 손정희 아세요? 네, 손정희가 일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시장이 변화도 안 하니까 손절하고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돈 엄청 벌어서 그 돈을 동남아와 인도에 집중 투자했거든요. 맞아요. 10년 전에. 스타트업의 아버지다 막 이렇게 또 네, 불리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가 봤던 지도가 저는 바로 이 지도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어. 자, 핸드폰, 스마트폰이 등록된 대수를 보는 건데 자,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젊은 인구가 많고 아까 제가 되게 환경 안 좋은 데서 더 높이 뛰는 개구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리프로그.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인도 같은 남아시아 환경이 열악하니까 더 많은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아니, 근데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또 아프리카도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스마트폰으로 모든 사업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그래서 케냐나 이런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실리콘 사바나라는 표현이 생겼어요. 실리콘 사바나. 네. 그러니까 뭐 사바나 동물의 왕국이죠. 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켜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리콘 와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와디는요 사막 기후 지역에 비가 오게 되면 네. 일시적으로 생기는 하천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답답하잖아. 연결이 안 되고 이 중동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켜고 세계와 연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특히 막 히잡 속에 굉장히 답답한 무슬림 여성들이 있죠. 네. 이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SNS를 한다는 통계가 있고요. 이걸 잘 이용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의 벤처회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팅 앱인데요. 이걸 개발했는데 이게 중동에서 대박이 나요. 아자르라는 아자르. 네,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아자르라는 것이 한국 기업인데 이게 원래는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좀 시작해 볼까 했는데 실수로 전 세계로 갑자기 앱이 출시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생각지도 않았던 중동에서 대박이 나서 이 기업의 별명이 뭐였냐면 중동의 카카오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기술력도 좋고 열정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로 지도를 펼치고 나가면 대박날 시장이 널려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서 실리콘밸리만 바라보고 뭐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안정된 시장만 바라본 건데 실제로 큰 변화, 큰 기회는 어디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천동네. 전방에. 네, 변방, 네. 저개발국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계 질서 또는 세계 지도가 바뀌는 시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 지도는 좀 잠시 있고 새롭게 열리는 기회가 표현돼 있는 보물지도, 이 미래 지도를 커넥터그래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꽃길만 걷지 않으실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넥토그래피. 제가 오늘 보물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IT, 이 스타트업 창업하기 좋은 그리고 많은 벤처 자금이 몰리는 곳을 표현한 지도인데요. 물론 실리콘밸리나 유럽에도 이런 곳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핫스팟이 지금 어디 몰려 있습니까? 남아시아, 동남아, 중국 같은 이 아시아 지역에 몰려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외로 진출할 때 또는 커넥터그래피의 연결성을 가질 때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늘 보던 지도가 네. 막 유럽이 막 크게 나와 있고 이 앞으로 정말 보물이 될 지역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는 굉장히 작게 표현된 약간 유럽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만든 지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지도가 우리나라 현재 초등학교 사회과 부대에도 나와 있고요. 많은 교과서에서 유럽을 특히 대륙이라고 가르쳐요. 대륙이 아니에요?
유럽이 대륙은 아니죠. 중요한 지역이긴 한데 네. 유라시아 대륙이지. 어떤 측면에서도 유럽은 대륙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면적이 좀 정확한 지도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면적이 정확한 지도인데요. 여러분 유럽 대륙이란 말이 쏙 들어가죠? 저게 실제 크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적에 의하면 또 실제 길이에 의하면 네. 인도네시아는 미국보다 동서 길이가 훨씬 더 긴 나라인데 적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길이와 면적이 축소돼서 보여지는 거고요. 또 실제로 아프리카는 진짜 대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의 크기도 굉장히 작게 인식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세계 지도가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큰 기회는 어디 숨겨져 있다고요? 변방에. 그리고 제3세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이 지도를 교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세계 지도를 잊으셔도 좋습니다. 자, 면적이 정확한 지도, 그리고 인구가 정확하게 표현된 지도, 또는 커넥터그래피의 관점에서 유리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은 그런 나라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보시면 아마 새로운 기회 발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나 이제 좀 커넥터그래피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나도 BTS처럼 되고 싶어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커넥터그래피 시대의 인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거든요. 네. 자, 그게 뭘까요? 기회가 생겨요, 우리나라에? 네, 올 8월입니다. 이게 뭐냐? 뭘까요? 궁금해요. 잼버리라는 스카우트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뭐 네. 걸스카웃이나 이런 스카웃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스카우트 연맹에서 이제 하는 건데 보통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올해가 25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년이 넘은 거예요. 와, 역사가 엄청 깊네요. 네. 근데 가장 많이 한 데, 그리고 처음 시작된 데는 영국이에요. 영국이 지도 강국이잖아요. 네. 지리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한 102년 전, 3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런던에서. 그래서 매 4년마다 하는데 이게 조건이 있어. 14에서 17세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 보니 평생에 딱 한 번밖에 못 해. 그렇겠네요. 또 4년에 한 번씩 하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문 배달 또는 스카우트 활동 이게 뭐라고요? 부와 권력으로 가는 어떤 기초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무려 150여 개국에 이렇게 스카우트 활동도 하고 되게 액티브한 청소년 거의 4만여 명이 올 7, 8월에 우리나라 전북 새만금으로 다 몰려와요. 어머, 기회네요. 네, 가야겠다. 와, 4만여 명이 세계에서 온다는 오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카우트 활동 많이 하는 애들이 어떻다고요? 거죠? 야, 그 나라의 미래 지도자감들 아닙니까? 야, 미래의 뭐 테슬라를 이끌. 아, 그렇죠. 그런 인재들이 막 그런 오겠네요. 애들이 배낭 메고 와요, 지금 한국에. 7, 8월에. 그러니까 곧 오는 거죠, 지금? 엄청난 기회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30대 셋이 가도 애들이 놀아줍니까? 그 친구들이.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올 때 네. 부모님들이 애들이랑 같이 와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들은 관광을 즐기고 이 아이들이 야영 활동을 하는 동안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IST 요원이라고 그래서 또 어른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세계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부모 내지는 이걸 도와주시는 지도자분들도 그때 한 7, 8월 되면 우리나라에 쫙 깔릴 겁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엄청난 규모고요. 여러분 올림픽도 한 10,000명, 20,000명밖에 안 와요. 사실 선수단은. 근데 이거는 무려 최소 4, 5만 명인 거고 와. 그 같이 오시는 학부모님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네. 사실은 엄청난 우리나라의 커넥터그래피 혁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 버스킹 하러 가야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좋아져요. 기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저한테 돈 안 주셔도 되니까 연락처를 주세요. 그러면 이게 딱 커넥터그래피에 맞는 야. 그런 새로운 어떤 본인을 홍보하고 또 본인의 어떤 장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 잼버리 대회 모토가 뭐냐면 Draw Your Dream이에요. 꿈을 그려라. 근데 저는 거기다가 뒤에 좀 붙이고 싶어요. 지리학자로서. Draw Your Dream on the World Map. 세계 지도에 당신의 꿈을 그려보세요. 어느 나라에서 온 친구를 사귀고 싶은지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우리 온 국민들이 세계 지도를 펼치고 이 150개국의 위치도 좀 확인해 보고 어떤 나라에서 온 친구와 사귀고 싶은지를 한번 모두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 BTS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커넥터그래피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 대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미래 지도입니다. 이야. 그러니까요. 일단 7, 8월에 열린다고 하셨죠. 네. 꼭 한번 일단 저희 셋은 노래하시고 저 열심히 박수 치고 네. 저는 뭐 할까요? 공문지라고요? 공문지라고. 아니 우리가 이 보물지도 특집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잼버리 특집으로 피디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장님 진짜 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혁명은 항상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커넥터그래피 혁명의 시대에는 연결성이 운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혁명의 시대에 변방이 담긴 지도를 보시고 좀 좋은 기회를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간 이런 모험심이 좀 있어가지고 안 가봤던 데 가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 4년 전에는 오토바이 타고 버스킹 여행을 전국에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멋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버스킹 여행하면서 이런 곳에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런 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알게 된 사람들도 많고 확실히 어떤 이런 연결성이 또 중요하다는 걸 새삼도 느끼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그 신문 배달을 했다라는 그걸 듣고 저는 어쩔 수 없이 10대 때 운동을 한다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685 가야 되는 게 이제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몸으로 좀 움직여야 되겠다. 저는 뭐 사실 지도하면은 대륙이 어디 있고 바다가 어디 붙어 있고 이 정도의 지표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좀 지도를 보는 새로운 눈을 얻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커넥터그래피 시대라고 하니까 나만의 지도를 한번 또 그려봐야겠다라는 다짐까지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외쳐보면서 끝내볼까요? 자, 네. 외쳐보겠습니다. 찾아라. 보물지도! 오늘은 조금 과거와 연관된 건축인가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어떻게 현재에 적용할 것인가.
기초가 각 지역의 정보가 담긴 지도라는 거.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하던 무역 강국으로 깜짝 부상했거든요. 그 비밀은요, 페르메이르의 그림에 숨겨져 있어요. 뒷 배경의 소품을 보세요. 지도가 있네요. 지도네요. 집마다 지도와 지구본 놓고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물 지도를 공유하고 세계로 나간 거예요.